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초대 황제였던 고종의 고명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녀였죠. 자, 그렇다면 대체 왜 덕혜옹주의 귀국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을까요? 이유는요, 덕혜옹주가 무려 37년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덕혜옹주는요, 14살 나이에 강제로 가족과 생리배를 한 뒤 일본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10수년 만에 그녀가 일본에서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덕혜옹주가 발견된 곳, 바로 일본 도쿄의 한 정신병원에서 처량한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정신병원이요? 아빠, 마마! 으쌰, 저 좀 숨겨주셔요. 오, 아가야. 아빠, 마마 일어나세요. 아빠, 마마. 欧州は危険人物です 옹지마저도 그리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고종의 사랑받는 딸이자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녀였던 덕혜옹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고종의 딸 덕혜옹주는 왜 일본 정신병원에서 발견되었나? 당시 이 덕혜옹주의 탄생을 고종이 유독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만 있고 딸은 하나도 없었나? 오늘 날아다니십니다. 오, 그래요? 네, 예, 뭔가 느낌이. 맞습니다. 고종은요, 그동안 아들만 있고 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와, 맞췄네요. 게다가 이때 고종의 나이가 무려 61세. 우와, 늦둥이 늦둥이 그렇죠. 최고네요. 뭐. 환갑이라는 나이에 아주 귀하디 귀한 고명딸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늑둥이 이 덕혜옹주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수님, 이 고종이 덕혜옹주의 탄생을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덕혜옹주가 태어나기 17년 전에 명성황후가 일본인 자객들한테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시해당했죠. 그리고 나중에 고종이 46살이 되었을 때 또 늦게 아들을 봐요. 영친왕이라는 아들을 보는데 이 아들은 또 일본한테 인질로 빼앗깁니다. 그리고 일본의 계략에 빠져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되고요. 1910년에는 일본의 나라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인생은 점점 왕으로서 암울하게 끝나가고 있었던 거죠. 일본의 통치하에 조선은 더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러고도 네가 내 신하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천황 폐하의 신하입니다.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 하지만 발기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이놈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덕혜옹주가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고종에게는 어떤 인생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빛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런데요, 더욱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음에 대한 해괴한 소문이 덕혜옹주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 독살? 맞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자, 대체 왜 이런 소문이 났던 것일까요?
당시는요,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고종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밀사를 파견하러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일제에게 들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눈엣가시였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분노한 일제가 고종을 무참히 독살시켰다는 소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문 사실일까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은요,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제는요, 고종의 사망 원인을 뇌일혈 혹은 심장마비라고 공표하고요, 고종의 죽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보다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죽은 지 1년 뒤 일제는요, 덕혜옹주를 경성에 있는 흰호대 소학교에 입학시키거든요. 흰호대 소학교는요, 일본이 조선에 설치한 유일한 공립 소학교였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이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덕혜옹주를 일본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덕혜옹주를 바로 흰호대 소학교에 입학시켰던 겁니다. 덕혜옹주는요, 일본어, 일본 역사, 일본 문학, 일본식 예절 등 어쩔 수 없이 일본 중심의 과목을 배워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925년 덕혜옹주가 14살이 되던 해, 덕혜옹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진은요, 덕혜옹주가 경성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덕혜옹주 일본 유학. 일제가 덕혜옹주를 일본에 유학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일본이죠? 이대로 뒀다간 이거 덕혜옹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야? 혹시 뭐 독립운동 불씨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아예 덕혜옹주를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영친왕에 이어 덕혜옹주까지 일제의 계략으로 인해 이들이 혈혈단신으로 모국을 떠나 적국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로부터 4년 뒤인 1929년 덕혜옹주가 갑자기 조선으로 귀국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경성역에 막 도착한 덕혜옹주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어요. 와. 자, 귀국 모습 확인해 보시죠. 검은색 양장으로 온몸을 휘감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일제가 덕혜옹주에게 상복을 입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당연한 이건 충격적인 일이죠. 왜 그래요? 왜 이유가 있나요? 그때 일본은 조선 왕공족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규범을 강요를 했는데요. 그중에는 이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왕공족 사람들의 친척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은 왕공족 사람들은 상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덕혜옹주의 어머니인 그
양귀인이 그 소주방 나인 출신이어서 신분이 미천했지 않습니까? 신분 낮은 사람을 위해서 상복을 입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었던 거죠. 어머니를 잃었을 당시 덕혜옹주의 나이는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세상이 떡하니 홀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모두 치른 후 덕혜옹주는 어머니 묘소에 들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고. 일본으로 귀국한 후 덕혜옹주는 슬픔을 머금은 채 다시 학교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직후 또다시 시작된 외롭고 낯선 타국 생활. 덕혜옹주는 여전히 일본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요. 누구와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식사를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와.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요? 바로 한밤중에 잠들었던 덕혜옹주가 실종이 된 겁니다. 실종이요? 네, 사라진 거예요? 왜? 덕혜옹주가 사라지자 깜짝 놀란 영친왕 부부. 덕혜옹주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출 같은 느낌인가? 아, 그냥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막 한 거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자, 기록이 있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그 기록 읽어주시죠. 몽유병자처럼 한밤중에 나가 정원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아유. 아, 소름 돋는다. 덕혜옹주는 정신이 없는 상태로 멍하니 오밤중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몽유병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덕혜옹주는요.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멍하니 있기만 합니다. 영춘왕의 부인 이방자가 옹주, 옹주 하고 아무리 말을 걸어도 반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덕혜옹주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영춘왕 부부는 황급히 의사를 불러 옹주를 진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덕혜옹주는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영춘왕 부부는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조발성 치매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덕혜옹주가 조발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조발성 치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억이나 인지 능력을 잃으시는 치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요즘은 흔히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젊은 나이에 병이 생겨서 치매랑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옛날에는 이거를 조발성 치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 병에 걸리면요. 피해망상, 환청, 환상 등의 괴로운 증상을 겪게 됩니다. 덕혜옹주가 조현병을 진단받았을 때 나이는 겨우 19살. 어머니 양귀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의 병세가 진정되는 듯했던 이때 덕혜옹주는 일본에게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깜짝 놀랄 통보를 또 받습니다. 덕혜옹주가 20살이 되는 다음 해 일본인과 정략 결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덕혜옹주의 결혼을 추진한 건요, 바로 일본 국내성이었습니다. 결혼 상대와 결혼 시기까지 일제 입맛대로 정하고 덕혜옹주에게 통보한 겁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일제가 강제로 정해준 일본인 남편감. 궁금하네요. 그녀의 남편감은요, 바로 소 다케유키, 동경대 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엘리트였습니다. 백작의 지위를 가진 귀족의 신분이었습니다. 덕혜옹주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없죠. 옹주는 자신의 결혼 얘기를 듣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감이 정해졌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교수님, 일제는 왜 덕혜옹주와 결혼을 시키려고 한 걸까요? 덕혜옹주가 일본 귀족과 결혼을 하면 덕혜옹주도 일본 귀족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대한제국 황실의 후예라고 하는 이 상징적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1931년 5월 8일 혼담이 오가고 바로 다음 해 일본 도쿄에서 덕혜옹주는 소 다케유키와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덕혜옹주가 20살, 소 다케유키가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 남자가 일본 도쿄에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을한. 그의 정체는요, 서울신문사 도쿄 특파원 기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힌 여인, 일본에서 종적을 감춘 덕혜옹주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김을한이 누구기에 대체 왜 덕혜옹주를 찾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냥 기자인데요. 좀 그 왕실과 관련 있는 사람 아닐까요? 네. 혹시 고종이 살아 있었을 때 덕혜옹주의 그 약혼을 추진하려고 했던 일 기억나세요? 네. 자, 고종은요, 총애하던 신하 김황진의 조카. 누굽니까? 글 장자의 한수한 김장한이라 하옵니다. 김장한과 덕혜옹주를 맺어주려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김을한이 김장한의 형이었던 겁니다. 도쿄에서 덕혜옹주의 행방을 소문하던 김을한. 경악할 만한 곳에서 덕혜옹주를 찾게 됩니다. 김을한이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곳이었죠. 고치라です. 덕혜옹주가 발견된 곳은 바로 일본 도쿄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류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왕의 딸인데. 소 다케유키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더 이상 아픈 덕혜옹주에게 간병인을 붙여주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덕혜옹주를 돌봐줄 수 있는 정신병원으로 보냈던 거죠.